싱크대 막힘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바로 한 가지 있습니다. 집에서 이것저것 뭔가 시도를 많이 해보시다가 결국은 안 돼서 연락을 주신다는 거죠. 뚫어뻥도 부어보고 뜨거운 물도 부어보고 옷걸이도 막 쑤셔보다가 결국은 안 돼서 연락을 주십니다. 오히려 더 안 내려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싱크대 막힘은 눈에 보이는 증상은 같아도 이 원인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틀려야 하기 때문이죠. 힘으로 쑤시는 게 아니라 어디가 왜 막혔는지 문제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정확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접근하면 집에서 내가 해볼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아니면 전문가를 불러야 되는 상황이 구분이 지어진다는 말이죠. 바로 그렇게 되면 시간이나 비용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기준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이 한 가지 방법으로 다 해결됩니다.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기름때로 막힌 건지 아니면 이물질 때문에 막힌 건지 아니면 공용 배관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이 원인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내가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여기서 멈추고 전문가를 불러야 되는 상황인지를 그 기준을 딱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싱크대 막힘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기름때 유형입니다. 자, 고기 기름, 국물의 유분, 그리고 설거지하면서 내려간 미세한 지방 성분들, 자, 이런 것들이 계속 기름층에 켜켜이 쌓여서 이 통로를 좁히는 유형이죠. 이런 경우는 보통 증상이 어떻게 되냐면 물이 서서히 배수가 느려진다는 것이 체감상 느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물 빠짐이 좀 느린데 하다가 어느 순간 점점 안 내려가다가 완전히 막히게 되는 경우죠. 두 번째는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막히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건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나게 되죠.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직접 눈으로 본 것만 해도 포도알이나 토마토나 비닐이나 수세미 조각이나 젓가락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순식간에 막히게 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공용 배관의 문제인데요. 이건 얼핏 보면 싱크대 막힘처럼 보이지만 사실 상황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싱크대에서는 어느 정도 물이 좀 내려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세탁기를 쓰면 싱크대 배관 쪽에서 꾸룩꾸룩 하는 소리가 올라온다거나 이런 다른 하수 배관과 같이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겠죠. 자, 이렇게 막힌 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원인이 다 틀리니까 해결 방법도 당연히 다 달라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아주 간단하게 구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에는 조금 느렸는데 점점 더 안 내려가고 있나요? 그렇다면 기름때형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기름은 한 번에 꽉 막히는 경우보다는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죠. 두 번째, 특정한 사건 뒤에 막혔나요? 고기를 먹고 설거지를 한 다음에 아니면 큰 음식물을 좀 쏟은 다음에 혹은 비닐이나 과일 같은 게 들어간 다음에 막혔나요? 그렇다면 이물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싱크대 하부장 바닥에서 물이 새고 있지는 않나요? 하부장 바닥 배관 그 연결 부위에서 물이 막 역류를 한다면 그리고 싱크대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된다면 이 공용 배관의 문제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건 단순한 싱크대 막힘으로 보기는 좀 어렵죠. 이 경우를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뜨거운 물이나 무리하게 압력을 주는 행위를 계속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울 수 있게 되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름때형일 경우에는 집에서 1차 시도가 가능하고 고형 이물질일 경우에는 배관 하부 쪽에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용 배관의 문제일 경우에는 무리한 작업보다는 구조 판단을 먼저 하는 것, 원인 파악을 하는 것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흔한 기름때형부터 한번 작업을 해볼까요? 이 경우의 핵심은 세게 뭔가를 뚫는 것이 아닙니다. 굳어진 기름때를 서서하게 풀어주는 느낌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뜨거운 물을 부을 때는 갑자기 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해서도 안 됩니다. 이미 싱크대 안에 차가운 물이 고여 있는 상태라면 뜨거운 물을 부어도 금방 식게 되겠죠. 그래서 기름때층까지 그 열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물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안 된다면 최대한 물을 바깥으로 퍼내주는 행동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뜨거운 물과 끓는 물, 이 두 가지 지점을 좀 구분을 지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 끓는 물, 뜨거운 물이 좋다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 생각해보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팔팔 끓는 물을 부으면 더 좋겠네 라고 생각해보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배관에 손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특히나 오래된 PVC 파이프들은 딱딱해져서 경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실제로 녹아버리거나 아니면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팔팔 끓는 이 100도씨를 그대로 붓는 것이 아니라 조금
조금 식혔다가 예를 들면 한 60에서 50도 사이 정도의 상태일 때 부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관 상태를 보면서 너무 무리하게 진행하기보다는 반응을 확인해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래된 집 그리고 호수가 좀 더 경화된 집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 번에 붓고 나서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사실 이 기름층이 풀려야 되는 건 시간이 조금 필요한 일입니다. 기름때형 막힘은 한 번 붓고 나서 그냥 시원하게 확 뚫리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반응을 조금씩 흘려보면서 아까보다 배수 속도가 좀 나아졌다 싶으면 참을성 있게 계속 시도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무조건 많이 붓는 게 아니라 반응을 보면서 넘치지 않을 만큼 그리고 조금씩 나아지는 반응을 확인하면서 붓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방법이 안 먹히는 상황도 있습니다. 바로 기름때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 두 번째 경우 고형 이물질일 때에는 뜨거운 물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경우가 있죠. 서두에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딱딱한 음식물 포도알이나 과일이나 아니면 수세미 조각이거나 젓가락이나 그런 것들이 막혀있는 경우에는 이 뜨거운 물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애매하게 밀려 내려가서 더 안 좋은 위치에 걸리게 되면 막힘이 더 심해지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죠. 그래서 혹시 특정한 무언가가 말려 들어갔던 기억이 있으시다면 싱크대 하부장을 열어서 확인을 한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경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녹이는 게 아니라 눈으로 그 물질을 확인하고 제거를 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싱크대 하부장을 열어보면 집집마다 모양은 다르지만 S자형이나 Y자형 그리고 혹은 U자형처럼 연결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분리가 가능하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집에서 바로 이 부분에서 막힘이 생기곤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대야나 걸레를 충분히 받쳐 두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고여있던 이 오수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둘째로 너무 무리하게 비틀지는 마십시오. 손으로 풀리는 구조인 건지 오래돼서 굳은 건지 혹시 공구가 필요하진 않는지 사실 집집마다 이건 구조가 좀 틀리긴 하죠. 만약 분리가 가능한 구간이라면 이물질이 보이거나 그리고 손이 닿는 범위라면 이 방법이 사실은 제일 확실하고 빠릅니다. 그냥 빼주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이렇게 하부를 열어봤는데 딱히 보이는 연결 부분이 없다. 막히는 게 눈에 안 보이는데 계속 안 내려간다. 그러면 막힌 위치가 더 아래쪽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집에서 애매하게 계속 뭔가를 시도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장비가 필요한 단계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다음의 경우에는 집에서 계속 뜨거운 물이나 압력이나 약품으로 시도를 해보았지만 하부장 바닥이나 바닥 배관이나 혹은 다른 배수관과 같이 반응을 하는 상황이다. 싱크대에서는 어느 정도 물이 좀 내려가는데 한꺼번에 많은 양을 부을 때 뭔가 역류를 하고 넘치는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오늘 뚫린 것 같은데 다음날 바로 또 다시 역류를 한다. 이런 경우 아니면 플라스틱 조각이나 수세미나 과일 조각이나 그런 큰 것들이 빠진 게 확실하다. 바닥 배관에 말이죠. 그렇다면 이건 조금 더 세게 하면 되겠지 아니면 좀 더 많이 부으면 되겠지 라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부 배관의 문제일 수 있고 공용 배관 혹은 더 깊은 위치일 수 있기 때문에 근본 원인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경우까지 무조건 집에서 다 해결된다고 말하면 그건 사실이 아닌 겁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싱크대 하부장의 물 빠짐이 좀 느려졌다.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뚫는 게 아니라 먼저 기준을 찾는 겁니다. 막힘의 종류를 구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천천히 느려졌다. 그럼 기름때형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정한 이물질이 들어간 뒤에 막혔다. 그러면 딱딱한 고형물일 수 있겠죠. 아래에서 하부장 쪽에서 새거나 안 쓰는데도 역류를 한다. 그럼 공용 배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싱크대 막힘은 세게 힘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원인을 맞추는 게임입니다. 인터넷에는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넘쳐나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내 집에 일어나고 있는 이 막힘 현상이 기름인지 이물질인지 혹은 구조의 문제인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자, 이 기준만 정확하게 내가 잡혀도 괜히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고 집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가능한 문제인지 아니면 전문가를 불러야 하는 문제인지 훨씬 더 정확하게 나눌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지금 싱크대 배수가 느리거나 안 좋으십니까? 한번 하부장을 열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